저는 현재 서울에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17살의 학생입니다. 제 체격은 또래보다 빨리 성장해서 20살 남자처럼 보입니다. 제 또래는 대부분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키도 크고 체격도 좋지만 저는 여자 앞에서 매우 소심한 성격입니다. 하지만 다른 남자들과 마찬가지로 저는 또래 여자들이 성숙해가는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종종 여고 앞을 지나가며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구경하곤 합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교복 치마 아래로 드러나는 곡선미, 맑고 영롱한 눈망울과 밝고 상큼한 미소, 균형 잡힌 키와 체격이 참 매력적이고 아름다워서 때때로 얼굴이 빨개지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에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졌습니다. 하지만 소심한 성격 탓에 용기가 나지 않아 아직 누구와도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을 보다가 전국 친구 찾기라는 코너에서 이렇게 적힌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26세 독신, 여교사, 유쾌하고 성격 좋은 여성입니다. 동생처럼 대할 남동생을 찾습니다. 일상의 기술을 가르쳐줄 좋은 선배가 되어드릴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빛이 번쩍이듯 떠올랐습니다. 저의 소심함을 이 누나가 조금씩 바꾸어줄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공부도 봐줄 수 있는 사람이니 정말 이상적인 분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문을 들고 누나의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배를 누르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고 숨을 죽이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26세의 이슬 같은 미소를 지닌 누나가 연한 파란색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오목조목한 얼굴에 매력적인 미소를 지녔고 차분하면서도 온화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소녀 같은 순수함은 없었지만 성숙한 매력이 넘쳤습니다.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그녀가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 찾으러 오셨나요? 순간 당황스러워 신문을 내밀었고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며 신문 보고 오신 건가요? 들어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웃음에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녀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고 저는 자전거를 따라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집은 작고 아담했지만 아늑하고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간단한 소개를 나눈 후 누나는 저를 동생으로 받아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은지였고 근처 여고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매일 오후에 집에 오면 공부를 봐주겠다고 했고 저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오후마다 저는 누나의 집에 갔습니다. 때로는 공부를 하고 때로는 음악을 듣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졌지만 저는 점차 누나에게 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봐줄 때마다 그녀는 은은한 향수를 뿌리고 예쁜 옷을 입고 있었고 종종 저를 깊이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나는 향기와 따뜻한 숨결이 저를 묘하게 흥분시켰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 기일이라며 그녀가 저를 초대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책을 펼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슬슬 졸음이 몰려왔고 소파에서 잠든 그녀가 보였습니다. 책으로 얼굴을 가린 채 잠들어 있는 모습이 어찌나 사랑스러웠는지 저는 잠시 멍하니 바라보다가 목을 축이기 위해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랐습니다.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뜨거운 욕망을 억누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차분해진 후에야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방으로 들어가 쉬도록 이끌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은지는 살짝 몸을 돌려 잠을 계속 잤습니다. 이 순간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가 일부러 이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은지는 아직 젊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은지는 손을 살짝 잡아 막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잘 알게 된 것 같네요. 저는 순간 깜짝 놀라며 무서워졌지만 그녀가 따뜻하게 미소를 지으며 저를 품에 안아주고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 뜻밖의 행동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방금 한 것은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이야.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배우면 더 좋을 거야. 저는 그녀의 얼굴을 가볍게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누나. 사실 저 이거 처음이에요. 은지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다 일찍 안다던데 넌 순수하구나. 네가 처음이라니 나도 고마워.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누나가 조금씩 더 가르쳐 주세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방 안으로 이끌며 들어가서 첫 수업을 시작해볼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가며 그녀의 뒷모습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자 저는 침대에 눕고 그녀는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는 옆에 있는 찬장에서 예쁜 유리잔 2개를 꺼내고 거기에 레드 와인을 조금씩 따라주었습니다. 건배를 하고 한 모금 마시니 긴장감과 함께 달콤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녀를 본능적으로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특별한 첫 수업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오후 은지 누나는 제게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매일 함께 했으며 서로에 대한 애정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조금 늦게 도착했습니다. 중간에 자전거가 고장나서 도중에 수리하느라 땀범벅이 된 채 누나 집에 들어섰습니다. 은지는 저를 보고 다가와서 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순간 저는 누나를 안고 싶었지만 은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처럼 하면 안 돼. 공부에 집중해야 해.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나, 어제 배운 거 한 번 더 복습하면 안 돼요?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제 배운 걸 벌써 잊은 거야? 지금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복습이야? 이건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상대방도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단다. 누나의 말을 듣고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그녀가 수업을 이어가는 걸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다정하게 설명해 주었고 저는 점점 그녀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저는 무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말했습니다. 누나, 오늘 한 번 더 같이 해요. 은지는 웃으며 저를 바라보고 말했습니다. 이 녀석, 자꾸 실습만 하고 싶어 하네? 이러다가 어느 날 나도 버겁겠어. 저는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약 지쳐서 못 간다면 여기서 누나랑 함께 밤새 실습하면 되죠.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의 저리 아차이 되네. 17살에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게 우리는 조금 더 함께하며 서로에 대한 감정을 키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은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지 않고 여기서 누나랑 지낼 수 있을까요? 오늘 왜 이렇게 적극적이니? 그럼 이제 둘이 방에 가서 좀 더 편하게 있어 볼까?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고 방에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어떤 새로운 걸 가르쳐 줄지 궁금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나누었고 은지 누나는 저에게 오늘은 이쯤에서 끝내자. 이제 씻고 자자. 내일은 또 새로운 걸 알려줄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잠에서 깨보니 은지는 이미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와 따뜻한 볶음밥을 차려놓았고 오늘은 얇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어찌나 매력적인지 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진짜 잘 잔다. 벌써 이 시간이다. 어서 씻고 와. 아침 먹자.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누나 정말 예뻐요. 그녀는 웃으며 말만 번지르르 하네. 어디서 이런 칭찬 배웠니? 라고 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우리는 둘 다 오늘을 집에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조용한 일요일을 보내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는 어제 배웠던 것을 다시 해보고 싶다며 그녀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직 배울 게 많으니까 서두르지 마. 오늘은 다른 걸 배워보자. 라고 말하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어가며 조금씩 배워갔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눈을 떠보니 은지는 여전히 제 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요한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고 이런 순간들을 함께 나누며 오래도록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일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녀와 더 가까워지기 위해 집에서 짐을 챙겨 은지 누나의 집으로 옮겨갔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학교에 출근하고 저는 학교에 등교하며 조용히 우리의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친남매처럼 지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은지 누나가 맡고 있는 반 학생들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 눈길을 끈 것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단아한 아름다움과 순수한 미소를 가진 소녀였고 저는 첫눈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둥근 얼굴, 조용하고 부드러운 말투, 맑은 눈동자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일요일 어느 날 수진이가 은지 누나를 찾아왔습니다. 누나는 부엌에서 바빴고 저는 수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학교 생활과 취미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진이 제 마음을 점점 더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귀여운 소녀로 여교에 다니며 부모님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아마도 은지 누나 덕분에 저는 여성의 심리를 조금 이해하게 되었고 그 덕분에 수진이와의 대화도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수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녀도 저에게 호감을 느낀 듯 했습니다. 수진을 배웅한 후 돌아서던 저를 은지 누나는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순진하고 깨끗한 아이야. 괜히 장난치려다 큰일 날 수도 있어. 아이 참, 누나가 최고지. 수진이 같은 애가 누나만큼 아름다울 순 없잖아요. 저는 웃으며 농담을 했지만 은지는 저에게 갑자기 따끔한 한마디를 던지며 가볍게 저를 때렸습니다. 저도 순간 자존심이 상해서 문을 향해 걸어 나가자 그녀는 저를 붙잡고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네오 정말 버르접게 왜 이래? 은지 누나는 소리치며 저를 밀쳐내고 손과 발로 저를 막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고 화와 욕망이 뒤섞여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은지 누나는 제 얼굴을 살짝 때렸습니다. 저는 순간 어지러웠지만 제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기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저는 낮은 목소리로 미안해요 누나.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사과했습니다. 은지 누나는 제 사과를 받아들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할게.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그 사건 이후 은지 누나는 저와 거리를 두기 위해 휴가를 내고 고향인 전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떠나 있는 동안 저는 점점 더 그녀를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아침 수진이가 은지 누나를 찾아왔습니다. 누나가 없다는 말을 듣고도 수진은 기꺼이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저는 문득 수진에게 춤을 배워보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수진은 배우고 싶지만 배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는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말하며 수진에게 기본적인 춤 동작을 알려주었습니다. 수진은 낯설어하며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저와 함께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손은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감쌌고 수지는 아무런 저항 없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저는 그녀를 부드럽게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나를 좋아해 줄 수 있니? 수지는 네, 저도 오빠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로 우리는 서로를 더욱 자주 만나며 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수지는 저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부모님과 함께 제사 준비로 바쁘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 남아 수진을 그리워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벨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은지, 누나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 여기서 별일 없었니? 나 좀 뚱뚱해진 것 같지 않아? 라며 그녀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무거운 짐을 받아 집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은지 누나는 시골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후 방으로 들어가 쉬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수진이에게 은지 누나의 집에 오는 것은 당분간 피하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며 매주 토요일 밤에만 만나기로 했고 여름방학 때는 둘이서 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수진을 배웅한 후 집으로 돌아가니 은지 누나가 저를 기다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너 기다리느라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알아? 라고 은지 누나는 애교를 부렸습니다. 저는 웃으며 저도 누나 보고 싶었어요. 라고 답했고 그녀는 기쁘게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이번엔 사랑의 수업을 다시 해볼까? 그 후로 우리는 매일 아침이 되면 서로를 마주하며 일상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느새 여름방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 짐을 챙기고 은지 누나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지 누나는 조용히 저를 배웅하며 손에 20만 원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사양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건네며 안전하게 잘 다녀오고 부모님께도 안부 전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면서 작별의 순간이 너무 아쉬워 빨리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차는 바로 고향으로 가지 않고 수진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은지 누나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지만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수진뿐이었습니다. 은지 누나는 아마도 저를 동생으로 생각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